야구장 앞에 이제 맥도날드가 있죠. 그게 진짜 오래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맥도날드가 최소한 30년은 넘었어요. 제가 이 동네에 살고부터 늘 있었거든요.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최소 30년은 넘은 게 확실할 거고, 사직 야구장 개장할 때부터 혹시 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벤티 있고 스타벅스 있고, 그 다음에 그 핫도그 있고, 그 명랑 핫도그 있고, 거기서부터 야구장 쪽으로는 사람이 진짜 많은데 그 위로 조금만 올라오시면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위로 올라오시면은 그 국민시장이라고 시장이 한 게 있는데, 사실 거기가 진짜 노자지거든요. 사직이 들리는 밤에, 네, 야구 없는 날 인사드리는 라디오 콘텐츠 사직이 들리는 날의 아이고 롯데 아웃피입니다. 오늘 5월 17일 지금 자정 16분 지나가고 있고 00 16분 지나가고 있고 16일 게임, 그러니까 금요일 클래식 시리즈 하는 날이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우천 취소가 되고 토요일에 더블헤더를 하는 걸로 일단 넘어갔는데, 야구를 안 하기 때문에 역시나 라디오 콘텐츠로 돌아왔습니다. 일단은 오늘 제가 생방송으로 한번 해볼까 잠깐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8,000명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한번 해볼까 했는데, 아직은 제가 좀 역량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라이브는 제가 10,000명을 달성을 하면은, 구독자 10,000명을 달성하면은 그때 이제 라이브를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사연 라디오 녹음 방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멤버십 가입, 또 많은 후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한 분 한 분 다 읊어드리기에는 많으셔가지고 제가 계속 다 못할 것 같아서 일단 많은 분들 감사드리다는 말씀드리고, 정말 제가 방송을 사실 오래 했어요. 2021년 시즌부터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22년 시즌인가? 앞에 팟캐스트로는 19년부터 했고요. 되게 오래 했는데 확실히 작년 올해 야구가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또 올해는 특히 롯데의 성적이 호성적이 나면서 또 많은 분들한테 또 많이 알려진 것 같아가지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너무나 기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지난 월요일에, 원래는 12일 월요일에 그 야구 없는 날에 해야 되는 그 댓글 사연들을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오늘 이 영상에 달리는 댓글이랑 그 다음에 또 방송 전에 그러니까 약간 보고, 그러니까 이게 좀 비 때문에 원래 월요일 콘텐츠인데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영상에 달리는 댓글이랑 그 다음에 제가 그 게시물을 따로 올리면은 그러니까 사연 게시물을 따로 올리면 거기에 남겨주신 댓글 위주로 일단 소개를 좀 드리고, 야구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방송에서 본방송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도 야구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사실 준비를 또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나중에 라이브를 한다면은 그때 그 얘기는, 그 야구 관련된 얘기는 이런 콘텐츠에서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남겨주신 소중한 사연들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썸네일 내용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그린 젤리님께서 사직구장 앞에 자그마한 아이스박스에 김밥을 놓고 다니시면서 파시던 할머니 그립습니다. 그때 참 좋았던 시절이었는데 어디서 치교하는지 모르는 통닭 하나, 김밥 2줄 항상 직관 공롤이었습니다. 라고 야구장 먹거리에 대한 또 추억을 남겨주셨는데, 사연 주제를 제가 다음 그 사직이 들리는 밤에서 먹거리로 한번 내볼까 싶기도 합니다. 아마 굉장히 많은 추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주제니까요. 근데 일단 제 기억으로는 그 야구장에 지금처럼 이 식음료 매장이 엄청나게 잘 돼 있고 막 입점을 많이 해가지고 사실 밖에서 뭐 안 사와도 되는 수준에 이르는 거는 제 생각에는 코로나 이후 정도부터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에가 된 거는, 저는 일단 야구 볼 때 뭘 잘 안 먹는 편이에요. 혼자 가면은 거의 커피나 맥주 한 잔 정도만 먹고, 진짜 배고프면 김밥 뭐 한 줄 정도 이 정도 먹는데 전 잘 안 먹긴 하지만 혼자 가면은 그 먹거리가 진짜 많이 좋아졌고, 제 기억으로는 저는 한 2004, 5년 정도부터 야구장의 기억, 제 최초는 야구장에서 햄버거 먹은 기억인데, 야구장 앞에 이제 맥도날드가 있죠. 그게 진짜 오래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맥도날드가 최소한 30년은 넘었어요. 제가 이 동네에 살고부터 늘 있었거든요.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최소 30년은 넘은 게 확실할 거고, 사직 야구장 개장할 때부터 혹시 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제가 살아보지 못한 시대까지는 알 수가 없는지라, 확실한 거는 90년대 후반부터는 늘 있었던 맥도날드고, 그리고 거기서 사실 지금도 뭐 장사가 너무 잘 되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는 맥도날드에서 뭐 생일 파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거기서 뭐 케이크도 뭐 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그 약간 만드는 데랑 뭐 식음료 식품 창고랑 이런 데 구경도 시켜주고
했었어요. 그래서 딴 얘기지만 아무튼 일단 맥도날드 햄버거가 전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스박스에 김밥 넣고 파시던 할머니, 그러니까 이 시절이 물론 지금도 앞에 이제 파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옛날의 느낌은 또 아니고, 마지막에 이런 느낌 난 게 코로나 전 정도까지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안에 매점이 워낙 잘 돼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주위에 또 팔 것도 많기도 하고, 또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음식을 챙겨가는 거에 대한 좀 개념이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 미리 뭘 먹을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뭐 눈에 보이면 사고 그랬는데, 좀 달라진 것 같지만 그렇고, 그 통닭도 제가 고등학생, 대학생 이제 군대 가기 전에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어디서 퇴기하는지 모를 통닭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열어보면은 가격은 되게 싸긴 했어요. 그때 막 7,000원? 8,000원 이렇게 받았던 것 같은데, 막 목만 한 4개 있고 뭐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뭐 식품 위생법상의 문제가 많은 시절이긴 한데, 낭만이고 그 먹고 딱히 안 아프고 잘 컸기 때문에, 네, 그런 추억과 낭만이 있었다라는, 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먹는 얘기는 아마 이 영상 보시고 여기 밑에 많이 달아주시면은 또 먹거리 정보나 이런 거 많이 좀 남겨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 사실 사직동 사람으로서 그 약간 얘기하고 싶은 거는 먹거리에 대해서, 사실 야구장에 내리시면 보통 지하철을 타고 오시거나 버스를 타고 많이 오시는데, 그 사직 사거리 있잖아요. 그 스타벅스 자이언츠파크 앞에 있는 거 말고 조금 들어가면 있는 작은 스타벅스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사직 사거리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게 부르는데, 그 사거리를 기점으로 더 위로 올라가면은 그 동네 사람들 말고 다른 동네 분들은 그까지 안 올라오시거든요. 근데 보통 그래서 엄청 막 기다려야 되고 와글와글한 게 그 사거리 안쪽,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그 앞에 그 벤티 있고 스타벅스 있고, 그 다음에 그 핫도그 있고 그 명랑 핫도그 있고, 그 거기서부터 야구장 쪽으로는 사람이 진짜 많은데, 그 위로 조금만 올라오시면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커피든 뭐든 사실 때 그쪽에서 사시는 게 훨씬 안 기다릴 수 있다는 거고, 근데 이거 듣고 너무 많이 오시면 저도 불편해지는데, 근데 뭐 지역 상권을 위해서 또 위에 계신 분들도 많이 파셔야 되니까 그렇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위로 올라오시면은 그 국민시장이라고 시장이 한 게 있는데, 사실 거기가 진짜 노자지거든요. 그래서 뭐 홈플러스도 있고 야구장 앞에 여러 가지 또 판매하는 것도 있고, 야구장 안에도 식음료 매장이 많이 있기는 한데, 조금만 올라오시면 국민시장이 있고, 시장은 사람이 거의 안 기다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사람들이 그 위로 올라오는 걸. 그래서 거기에 뭐 시장이니까 당연히 뭐 시장 통닭도 있고 뭐 도나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떡볶이도 있고 뭐 순대도 있고 족발도 있고 굉장히 많은 먹거리들이 있는데, 저는 사면 거기서 많이 사가는 것 같습니다. 많이 사가는 것 같고, 뭐 만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야구장 오시는 분들 홈플러스나 그 앞에나 안에 매장도 뭐 좋지만, 시장에 한번 오셔가지고, 네, 시장 먹거리도 한번 사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 떡볶이가 사실 많이 알려졌는데, 이제는 그 중탕 떡볶이라고, 그 무를 끓여가지고, 무가 안에 들어가 있고 물을 끓여가지고 그 증기로 이제 떡볶이를 끓이는 시스템이고, 그 저가 학생 때 원조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제는 아마 지금은 이제 못 하시는 것 같고, 아마 그 며느리 되시는 분이 장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굉장한 명물이기 때문에, 네, 떡볶이 좋아하시면 거기서 떡볶이랑 순대랑 해가지고 또 드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라서, 뭐 먹는 얘기로 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무튼 요 영상 보시고 먹거리에 대한 좀 추억이나 정보나 그런 하고 싶은 얘기를 이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다음 사직이 들리는 밤에서 뭐 먹는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역시 뭐 야구장의 재미라 하면 먹거리도 크니까요. 저는 물론 별로 안 먹긴 합니다만은. 그렇고 두 번째, 김동동님, 작년부터 롯데를 응원 중인 야린이입니다. 제가 롯데 야구를 작년부터 봐서 그런지 올해 아직까지 롯데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암흑기 때도 항상 시즌 초에 잘했나요? 야구 관련 댓글들을 보면 봄때라고 롯데는 항상 시즌 초에 잘한다고 눌려서 은근 속상하네요. 우피님이 보시기에 올해는 괜찮은 스타트인가요? 아니면 여태 그려왔듯 암흑기 때 롯데도 이 정도 스타트는 했는지 궁금합니다. 야구 지식은 많이 부족하지만 우피님 영상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제 영상, 저도 사실 엄청 전문가는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올해 본 팬인데, 또 그래도 제 방송 보시면서 야구를 좀 지식을 채워가신다 하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자, 일단은 암흑기라 함은 그 1차 암흑기가 있고 2차 암흑기가 있는데, 1차 암흑기인 2002년부터 2007년까지 8888 577 시절을 따지면, 그때는 일단 8888 때는 늘 못했던 거고, 577 때는 5대가 이제 약간 봄때 시작인데, 2005년 그때가 한 7월까지는 잘하다가, 네, 여름에 7, 8월에 갑자기 8연패인가 하면서 갑자기 박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양상문 감독
첫 시즌이고, 그러니까 이제 뒤에 한 번 더 하셨지만, 그래서 그때 이제 받고 키운 선수들이 뭐 이대호, 강민호, 박기혁, 장원준 뭐 이런 선수들이고, 그 선수들이 결국은 로이스터 시대의 중흥기를 이끌었는데 그때 진짜 한 6월 7월까지는 날라다녔거든요. 그때 손민환 선수가 워낙 뭐 필승 에이스였고 노장진 선수가 확실한 마무리였기 때문에. 근데 제 기억으로는 7월인가 6월인가 노장진 선수가 사고를 쳐가지고 술 먹고 이제 시즌이 날아가고요. 이제 그러면서부터 뒷문이 불안해지니까 팀이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또 무리해서 좀 땡겨서 달리던 것이 여름에 이제 벽에 부딪히면서 와르릉 내려와서, 그때 롯데가 한 8월쯤 7월쯤에 8연패하고, 그때 밑에 있던 하나가 갑자기 8연승인가 하면서 두 팀이 위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한 6월 정도까지 롯데가 3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2005년에. 근데 그거를 시작으로 2005년 시즌을 시작으로 약간 봄때라는 말이 생기지 않았나 싶고, 2006년 7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강변철 감독이 다시 감독을 하셨었는데, 그때는 그냥 계속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봄때라고 불릴 것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로이스터 시절을 맞이를 해가지고 또 좋은 성적이 나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뒤로 이제 2차 암흑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2013년부터 2017년 한 번 있었지만은 그 말고는 이제 계속 이제 못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2차 암흑기 2013년부터 지금까지가 약간 봄때라고 놀림을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범 경기부터 한 4월까지 5월 정도까지 최대 잘하다가 6월부터 내려가는 패턴인데, 올해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은 시범 경기하고 시즌 초반에 엄청나게 폭주를 하다가 딱 5월 초 정도부터 이제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 게 전형적인 봄때 패턴인데, 올해는 시즌 초반에 답이 없는 상태로 출발을 했다가 올라왔다가 사실은 또 위기라고 불릴만한 상황들이 조금 더 있었는데 그거를 극복을 하고 계속 나아가고 있고, 또 부상 선수라는 어떤 악재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패에 빠지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그 기존의 봄때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까지의 어떤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패턴하고 순서가 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팀의 가장 큰 그 아킬레스건이었던 센터 라인의 백업 선수층이 굉장히 탄탄해졌다. 그러니까 포수, 유격수, 중견수, 이루수까지. 물론 이제 고승민 선수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저는 이루수 부분은 사실은 한태양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너무 좋은 타격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뭐 한태양 선수를 이루로 좀 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 작년에 잘했던 최양 선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루도 대안이 없는 상태는 아니긴 해요. 근데 김태형 감독의 구상상에서 고승민 선수가 워낙에 확고한 주전이라서 그런데, 어찌됐건 고승민 선수가 만약에 너무 못하거나 좀 빠지는 상황이 와도 이루 자리가 답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박승호 선수 사실 이루수로 나왔을 때는 괜찮은 선수입니다. 유격수로 나올 때 힘든 거지. 그래서 저는 올해는 많은 위기들이 계속 있긴 하지만은, 특히 또 이제 플러스 전력이 오잖아요. 뭐 최준용 선수도 이제 올라왔고 2군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전민재 선수 들어왔고, 또 관보아 선수도 다음 주에 이제 빠르면은 다음 주, 조금 더 늦으면 다다음 주 이제 등판을 할 수 있을 텐데, 아무튼 팀이 어려운 상황에 왔지만 그걸 극복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메워줄 선수들이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잘 버티고 더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은. 네, 그렇고요. 다음은 OST 님께서 17년도 시즌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조정훈 선수가 돌아오고 미스터 퍼펙트 박진영, 마무리 손승락, 그 외 배장우, 오현택, 박시영, 더 기억은 안 나지만 명왕 레일리, 돌아올 린동원, 영원한 롯데면 정승중, 박세웅, 김원중까지. 타자로는 이대호 선수가 돌아오면서 강민호, 손아섭, 전준우, 용병 반즈, 감초 역할을 해주던 박헌도, 황진수 선수가 기억이 많이 나네요. 정말 열심히 봤던 시즌이고 재밌었던 후반기는 절대 지지 않았던 2017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 나간 롯데 팬들을 올해 더 많이 불러드렸으면 합니다. 꼭 우승까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2017년 시즌을 좀 돌아봐 주셨는데요. 일단 마지막 이야기이기도 하고, 저도 뭐 너무나 재밌게 봤던 시즌인데 추억의 이름들이 또 많이 나오죠. 일단 조정훈 선수가 그 17년의 반 시즌을 마지막으로 이제 불을 태워 버렸는데, 사실은 17년에 좀 무리를 한 것도 맞지만, 뭐 그때의 어떤 후반기의 도일진이라고 해야 되나? 도일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뭐 결과론인데 조정훈 선수는 아마 후회 안 할 거예요. 그럴 것 같고, 또 배장호, 오현택, 박시영 선수. 배장호 선수가 참 진짜 묵묵하게 긴 시간에 팀에서 불펜에서 많은 활약을 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당시만 해도 진짜 어렸던 박세웅, 김원중 선수가 지금은 팀의 대들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레일리, 린동원 선수래 린드블럼 선수도 이렇게 생각이 나고, 뭐 이대호 선수 복귀 시즌이었는데 복귀 첫 타석에 홈런을 때렸죠. 홈에서 통백 유니폼 처음 나왔을 때 있고, 그래서 역시는 역시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번즈 선수도 반즈 선수가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번즈 선수도 기억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박헌도, 황진수 선수가 진짜 쏠쏠했죠. 그래서 박헌도 선수는 진짜 그 준플레이오프 1차전 대타 동점 홈런 아무도 절대 못 잊을 겁니다, 영원히. 그리고 황진수 선수도 진짜 쏠쏠한 활약 해줬었는데 응원가를 황진이를 썼었죠.
그래서 이 재미있는 그런 기억이 남아 있는데 아무튼 올해도 사실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선수층이 그래도 꽤 괜찮다라는 부분에서 좀 더 지금 위기가 있어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포츠 진심녀님 야구에 관한 추억이라 주제가 조금 광범위한데 작년 15대 15 직관 후 들어간 식당에서 롯데 팬이 음료 하나 주문해 주신 게 문득 생각나네요라고 남겨주셨고 스포츠 진심녀님은 기아 팬이시죠? 그래가지고 아마 이러고 약간 이런 정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약간 오늘 고생하셨다고 음료수항 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스포츠 진심녀님이 댓글에 되게 많이 남겨주시는데 기아 팬으로 부산에 사시면서 했던 경험들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원정 팬분들도 좀 그래도 사직에서도 재밌게 야구를 볼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생겨가지고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러는 게 안 되고 진짜 그보다 한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진짜 사직에서 원정거나 뭐 라면 국물 맞는다 이런 얘기가 진짜 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험악했는데 이제는 뭐 다 즐기는 분위기로 굉장히 아름다운 분위기로 바뀌었죠. 바뀌었고 그리고 다음 광운 김님, 라이프 포 에너지님, 라이프 for that 에너지님 롯데 신드롬 2차 보고 있는데 제목 보고 놀랬습니다라고 또 남겨주셨고요. 2008년 얘기만 해도 만약에 제가 라이브를 나중에 하면 그냥 시즌별로 얘기만 해도 아마 할 얘기가 진짜 많을 거예요. 뭐 저도 뭐 기억을 하는 것도 있고 못 하는 것도 있지만 아마 라이브를 하면 이제 채팅을 통해 가지고 2008년 주제를 잡으면은 그 당시의 추억을 한 개 둘씩 꺼내주시면 저도 이제 남겨주신 거 보고 기억이 계속 날 거라 가지고 그런 얘기 또 해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광운 김님께서 테네시주 내시빌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퇴근 중에 들으면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셨고 미국에서 계속 들어주시는 분이신데 테네시주 내시빌에서 계시면서 이제 방송도 들어주시고 야구도 계속 봐주시고 계시고 테네시주 내시빌이 이제 동부 쪽인데 해안가 쪽은 아니고 약간 내륙 쪽에 있는 도시더라고요. 아무튼 정말 멀리서 또 야구도 열심히 봐주시고 또 저희 방송도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미국에서 늘 건강하고 또 조심히 즐겁게 야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테네시주 내시빌은 제가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야구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팀이 있는 도시는 아닌데 혹시 이 사람들은 어느 야구팀을 응원하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뭐 마이너리그 팀은 있을 것 같아서 마이너리그 팀을 응원할 수도 있고 뭐 대학교 팀을 응원할 수도 있는데 뭐 메이저리그 팀도 아마 응원하는 팀이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광운 김님께 여쭙는 고 싶은 게 테니시 내시빌에서는 어느 메이저리그 팀을 주로 응원하는지를 좀 남겨주시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미국 야구에 대해서 또 공부하는 시간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고 하이 웬데이 고로우님께서 제 댓글이네요. 찾아보니 2012년 5월 11일 사직에서 열린 롯데 기아 경기였네요. 코리가 이범호, 김상현, 김주영한테 연속 홈런 맞아서 8회말 끝나고 사람들이 절반은 나갔던 이라고 남겨주셨고 또 추억 이름이 많이 나오죠. 코리 선수, 그 다음에 이범호, 김상현, 김주영. 지금은 이제 감독님이 된 이범호 선수, 그 다음에 김상현 선수, 김주영 선수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렇게 나가고 나면 꼭 뒤에 극적인 승부를 펼치는 게 또 롯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롯데님께서 또 아버지와의 추억을 또 남겨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롯데가 싫었습니다. 만화 나오는 채널이 딱 그때 때마침 만화를 합니다. 제가 야구를 보는 방법을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채널도 못 돌리고 그 당시에 제방도 잘 안 하고 지금이야 유튜브로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겠지만 아침 6시에 스포츠 뉴스 신문 펼쳐서 스포츠를 알려주는 영상으로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밖에서 술 드시고 술 드시는 거 그렇게 좋아하시는 아버지가 늦게 마치시는데 시즌 들어가면 집으로 오시기 전에 라디오로 들으시고 바로 롯데하고 틀어라고 하셨습니다. 롯데는 알아야 될 게 아버지가 매번 말씀하시는 게 내주기 전에 롯데 우승하겠나 입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진짜 정말 많은 부산 경남 집의 흔한 모습인 것 같고 약간 저하고 약간 또래실까요? 아니면 저보다 조금 윗연배실지 모르겠는데 저가 어릴 때만 해도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뭐 물론 인터넷이 있고 했지만 약간 기본값은 좀 그러니까 중계를 본다는 게 그때만 해도 전 경기를 중계를 또 잘 안 할 때고 그러니까 전 경기를 스포츠 채널에서 하기 시작한 게 2000년대 그러니까 약간 제 기억으로 2006, 7년 이 정도부터 이제 스포츠 방송국들이 이제 생기고 이제 전경기 그때 4경기니까 4경기를 다 안 하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3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MBC, KBS, MBC, SBS가 이제 스포츠 채널들을 만들고 그때는 뭐 MBC, ES 뭐 이런 식이었죠. 이런 식이었는데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 팀이 8개인데 경기가 4경기를 하잖아요. 근데 스포츠 방송국이 3개다 보니까 한 경기씩은 그 영상
그 TV 중계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없이 그냥 없는 날은 꽝인 거예요. 그냥 라디오로 듣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이제 문자 중계 같은 거 보거나 네이버에서 그렇게 보다가 그러고 언제쯤인가 2000년 한 8, 90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조금 뒤에 이제 엑스포츠라는 방송국이 생겨가지고 엑스포츠에서 이제 네 번째를 해주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뭐 또 MBC에서도 MBC 라이프 뭐 이래가지고 또 중계를 더 해주고 이런 기억이 나는데 제가 정확한 연도는 생각이 안 되는데 아무튼 10개 구단 체제가 되고 5경기 하면서부터 이제 스포티비가 또 들어오면서 이제 5경기를 다 볼 수 있게 됐는데 참 추억입니다 이런 것도. 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정보를 바로 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계를 하면은 특히 지상파 중계가 메인이던 시절에는 타구장 소식이 짧게 이제 같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또 정규방송 시간이 되면 종료가 되는데 한 2004년 3년 이때까지만 해도 CNN 당시 PSB죠. PSB에서 야구 중계를 해주다가 그 9시인가 9시 반인가 아무튼 시간이 돼가지고 정규방송으로 넘어가야 되면 10시인가요? 그 드라마 해야 되죠. 그 시간이 되면은 그 2번 중계라 해가지고 화면이 쪼개가지고 그래서 조그마하게 PIP 화면으로 야구 중계가 나가고 메인은 이제 10시 드라마가 나오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참 그렇게라도 볼 수 있어서 또 행복했던 시절인데 네, 그리고 그때는 7회쯤에 열어줬기 때문에 또 그러다가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중계가 끝나면 들어가서 보는 게 나았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추억들만 생각이 나는데 롯데는 알아야 될 게 이런 아버지들께서 지금도 매번 말씀하시는 게 내주기 전에 롯데 우승하겠나라서 해야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네, 해야 되고 네 아마 우승이라는 거 사실 약간 꿈 같은 얘기라서 뭔가 얘기만 하면은 좀 가슴이 벅차오르고 막 눈시울이 붉어지고 약간 감정이 좀 동해지는 이런 느낌인데 아마 우승을 한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우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뭐 야구장에 들어간 그때는 아마 꾸역꾸역 3만 명 들어갈 겁니다. 그때는 입식으로 될 겁니다. 아마 다 위지 않을까 진짜로. 아마 부산에서 온 사람 많을 겁니다. 그때 되면은. 아무튼 이런 또 추억 남겨주셨고 그 다음에 H 로이님께서 최애 응원가 가르시아 응원가랑 고민하다가 저의 최애 응원가는 유격수 박기혁 응원가입니다. 박기혁 안타나 쳐주세요 박기혁 아따다다나나나나나나나나 보이네 또 괜찮아요 나나나나나나나 박기혁 안타나 쳐주세요 박기혁 안타나 쳐주세요 박기혁 보이네 또 괜찮아요 짜짜짜짜짜 박기혁 안타 이런 네 노래인데 참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박기혁 선수 방망이가 막 최악도 또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이랑 2008년 시즌에 실제로 2할때 후반 타율을 기록을 했었고요. 수비가 워낙에 뭐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그 마른 이미지 때문에 타격을 더 못한다는 인식이 더 강하게 남았던 것 같아요. 물론 타격 성적이 통산으로 좋지는 않지만 전성기 때는 나름 괜찮았던 타격 실력을 보유했었는데 저런 안타 구걸송이라고 불리는 응원가가 또 많은 인기를 끌었고 뭐 가르시아 응원가는 할 말도 없고요. 그래서 뭐 KBO의 거의 대부분의 응원 문화를 사실 롯데에서 선도를 했고 그 다음에 특히 조지훈 단장님이 2004년인가 그때쯤부터 2005년 이때쯤부터 이제 롯데 응원단장을 맡았는지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선수 등장곡, 선수별 개별 응원가, 거의 모든 KBO의 응원 문화를 지금 이루고 있는 것들을 사실은 조지훈 응원단장이 진짜 많이 만들었어가지고 사실 제 생각에는 조지훈 응원단장이 언젠가는 응원단장을 이제 그만하게 될 텐데 KBO 차원에서 공로상을 좀 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면 KBO 리그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응원 문화 힘이 진짜 절대적으로 큰데 그 응원 문화를 정말 많이 발전시킨 사람이 조지훈 응원 단장인 건 그 누구도 부정을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기억에 남는 게 2012 시즌 끝나고 마지막 그 시즌 최종전 된가 그때 이제 결혼하신다고 약간 얘기하고 했던 기억이 남는데 참 오래 하셨네. 20년을 벌써 하셨는데 이제 나이가 40대 중반에 접어드시니까 참 쉽지 않은데 그래도 오래오래 또 응원당상 지켜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대이박님께서 조성환 끝내기 경기 검색하니까 2012년 5월 15일 경기라고 하시고 이게 그 앞에 기아한테 홈런 3개 맞은 경기도 5월 11일이고 끝내기 친 건 5월 15일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강혁수님 사연이시고 창단 때부터 롯데 팬입니다. 삼성과의 경기에서 최동원이 우승하는 날 최고의 날이었고 지금 와서 보면은 무조건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롯데하면 최동원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시절의 팬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롯데 감독 한번 못한 게 천추의 한이고요. 그것 때문에 롯데 구단이 싫어질 때도 있었고 미워도 했지요. 하지만 롯데 팬은 어떤 다른 피를 휴여받을 수 없는 특수형의 본질적인 피를 가진 특별한 것 같아요. 울산에 있어 경기장엔 자주 못
정도까지만 23년, 25년 전 경기를 중계로 다 봤고요. 24년이 아마 빠지신 것 같아요. 그 적으시다가 올해는 정말 가야구에 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모든 컨텐츠 야구 유튜브 중 가장 보면서 공감이 가고 늦게라도 듣고 잠들어야 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또 과찬의 말씀 남겨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역시 이제 더 오래 보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최동원 선수 때문에 이 팀 야구를 보게 됐고 계속 보고 역시나 최고의 선수다라는 얘기는 공통적으로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동원 선수 플레이를 제가 직접 보지는 못해서 뒤늦게 영상으로 기록된 걸 보고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뭐 동시대를 위대한 선수와 같이 살면서 그런 거 볼 수 있는 건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행운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동시대에 못 보면은 그거를 사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고 다른 피를 수혈받을 수 없는 특수형의 본질적인 피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돈 주고 다른 팀 응원하려고 해도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척은 할 수 있겠죠. 그런 척은 할 수 있는데 진짜 이게 뭐라고 진짜 너무 짜증나고 너무 화나고 너무 좋고 이런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 행운이고요. 그리고 유승환님께서 저의 사연을 읽어줘서 매우 감사합니다. 아이고 롯데야님이라고 또 남겨주셨고 유승환님이 항상 좀 그 깊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는데 항상 잘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OST BJ4님께서 25살 청년이시라고 하고 저희 채널에서는 거의 최근 제일 젊은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안녕하세요. 주제랑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2008년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야구 입문하게 된 25살 청년입니다. 야구를 좋아한 지 17년 정도가 되었네요. 어렸을 땐 당연히 한국 시리즈도 가고 우승도 할 줄 알았는데 벌써 이렇게 지나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부산 출신이셔가지고 자연스럽게 롯데팬이 되었습니다. 송승준 선수를 정말 좋아하던 꼬마가 지금은 박세웅 선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롯데팬이라는 얘기를 듣자 선임들이 많이 놀리고 불쌍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존심도 많이 상하긴 했지만은 내가 여기 태어난 이상 죽을 때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올해 꼭 가야구도 가고 좋은 성적 냈으면 좋겠네요. 우피님 인스타그램, 인스타도 팔로우도 하고 DM도 드렸더니 소통도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롯데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셨고 일단은 군대에서 참 저렇게 군대를 아마 다른 지방에서 하신 것 같은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 선임들의 핍박을 이겨내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고 많으셨고 올해 잘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땐 올해는 좀 믿어도 될 것 같아요. 진짜 다 올해는 기존하고는 좀 좋아진 모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DM을 종종 주시는 분이신데 인스타로 늘 소통이나 이런 참여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군대를 그 김해 공항에 있었어가지고 저는 이런 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 부산 경남 쪽 사람들이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야구를 보면은 롯데 쪽을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건 없었는데 되게 많이 서운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야구를 군대 있을 때도 많이 챙겨 볼 수가 있었어가지고 크게 그런 갈증이 없긴 했는데 뭐 얘기하다 보니 생각이 나는 게 그 제가 군대에 간 게 2012년 9월인데 그때가 이제 마지막 1-2년 말고 포스트 시즌에서 상위 라운드 진출한 유일한 해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준 플레이오프 시리즈를 진행을 하고 플레이오프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었어가지고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인터넷 편지로 저희 경기 결과를 써갖고 줬던 거를 보고 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시리즈가 참 재밌었을 텐데 저는 경기를 볼 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아쉬웠던 기억이 나는데 또 오히려 그랬어가지고 또 기억에 또 길게 남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평생에 언제 또 제가 훈련소에서 인터넷 편지를 통해 가지고 야구 결과를 듣고 하겠습니까? 네. 군대 하니까 이런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또 열심히 항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윤이님께서 사직이 빛나는 밤에가 야구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비오는 날 운전하면서 들으니까 더욱 좋네요. 롯데가 후원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 꿈이자 목표입니다. 언젠가 롯데 자이언츠가 저의 존재를 알고 그러니까 최종 꿈은 그거죠. 아이고 롯데야 유튜버로 시구하는 게 최종 꿈이 되겠죠. 그러니까 롯데 유튜버로서 더한 어떤 꿈은 없을 거예요. 그게 최고의 꿈인 것 같고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저는 부산 옆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저보다 롯데를 더 좋아하는 남자친구 때문에 작년에 제대로 야구를 보기 시작했네요. 제 연고지는 다른 구단이지만 저는 항상 듣는 게 롯데 얘기라 자연스럽게 롯데 팬이 됐습니다. 사실 유니폼이나 머리띠 같은 굿즈를 사는 게 더 좋은 패션 야구 팬이지만요. 저는 야구장에서 롯데가 이겼을 때 마스코트 누리가 운동장에 뛰어다니는 모습을 정말 좋아합니다. 누리가 날개를 팔랑거리면서 뛰는 모습이 정말 귀엽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직관에 갔을 때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누리가 뛰어주지 않아서 너무 섭섭했습니다. 누리가 이겼다고 꼭 다 뛰는 건 아닌가요? 궁금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보통은 뛰는데 약간 제 생각에는 둘 중에 한 개인 것 같은데 일단
그날의 그 원래 누리이신 누리 본체분이 그날 이제 출근을 못 하셨거나, 그러니까 다른 누리 본체가 들어가 계셨거나, 이제 그게 아니면 어떤 타이밍을 놓쳤거나 딱 경기가 끝나자마자 마지막 아웃 잡을 때 뛰어나가는데 그 타이밍에 뭔가 좀 용무가 있으셨거나 그래가지고 좀 못하시지 않으실까 싶은데, 제 생각에는 후자보단 전자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저는 보통은 이기면 항상 뛰어다니는 거 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직관을 갔을 때만 볼 수 있는 거고, 그 최근에 지난 제일 최근 사직 경기 때 그때 처음 방송 중계에 누리가 경기 이기고 뛰는 게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관을 가야만 볼 수 있는 되게 재밌는 광경인데 되게 신기하죠. 왜냐면 그 인형 탈 쓰고 사실 신발도 되게 그 엄청 큰 신발이라서 되게 벗겨지려고 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잘 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운동하시고 뛰는 거랑 비슷한 수준으로 뛰시는데, 하여튼 누리가 진짜 사직의 명물이죠 사실. 그러니까 약간 개인적으로는 누리가 좀 저평가라고 표현을 하는 게 왜냐면 가지고 있는 끼에 비해서 좀 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좀 흔한 느낌이기도 하고 뭔가 그냥 갈매기 마스코트라서 뭔가 그 캐릭터성이 좀 작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매력이 넘치는 마스코트고, 사실 누리의 매력에는 그 본체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에서 누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그 본체가 그분인지 아닌지를 항상 판단을 하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기억이 나고요. 네, 하여튼 마스코트가 야구장에 굉장히 많은 그것이 있고, 누리 아라 피니가 2000 한 언제부터, 그러니까 그 거인 머스코트 이후에 지금 유니폼 이거 주황색 컬러 채택하면서부터 2000 한 2년 이때부터 그 마스코트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오랜 시간 지켜주고 있어요. 벌써 25년 가까이 마스코트 자리 지켜주고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자이언츠 팀에 왜 도대체 마스코트가 갈매기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뭐 부산의 지역색이란 것도 있고 사실 정이 들어서 사실 윈지가 어떻게 보면 거인을 상징하는 마스코트로 만든 것 같은데, 근데 윈지는 사실은 뭐 어떤 특정한 뭘 따라한 느낌은 그냥 윈지는 그냥 윈지죠. 아무튼 마스코트 얘기가 나와서 잠깐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스포츠 진심녀님께서 그 아까 2012년 5월 11일 기아전 경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코리 선수가 위기 구역 먹다가 8회 세타자 홈런 맞고 역전 당한 뒤 9회였나 동점 10회 김선빈 선수 에러로 진 경기였던 것 같은데, 당시 사직 원정 응원단과 지금 기아 팬으로서 많이 다른 걸 느낍니다 라고. 10년 15년 정도 시간 동안 정말 많이 분화가 바뀌기도 했고, 코리 선수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때 이제 진짜 고생 많이 했죠. 왜냐면 선발로 분명히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마무리 구멍이 나가지고 진짜 선발 마무리 왔다 갔다를 수없이 하다가 여름쯤 돼가지고 체력이 퍼지면서 이제 부책 선수로 바뀌고 이런 선수였는데, 진짜 나이가 그렇게 사실은 지금 따지면 안 많거든요. 3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외모도 조금 그 나이에 비해서 건늙었어가지고 코하이베라고 불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고생도 많이 하고, 그리고 던지는 모습이 굉장히 이를 악물면서 던지는 스타일이었어가지고 더더욱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2012년 얘기까지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거머스 더블헤더가 편성이 됐고, 일단 지금 지금 기상 예보로 봤을 때는 이제 2시 더블헤더 1차전이 시작되는 걸로 잡혀 있는데, 지금 사직도 현재는 지금 비가 그쳤습니다. 지금 1시 정도인데 지금 비가 그쳤고, 딱 비 그치고 지금 그 평온한 그 상태 있죠. 고요한 상태, 그 상태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일기 예보상에도 일단 비 소식이 오늘은 더 이제 4시에 잠깐 있고 그 뒤로는 딱히 없는 걸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높은 확률로 게임을 둘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율로 밀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일 다 해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삼성은 레이스 선수가 그대로 가고요. 롯데는 박세웅 선수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 일요일 더블헤더 하고 결국 똑같이 돼버렸어요. 1차전 박세웅, 2차전 이민석 이렇게 됐는데, 역시나 지난주에도 그랬듯이 그 1차전을 잡아야지 2차전을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역시나 박세웅 선수를 먼저 냈고, 레이스 선수는 올 시즌 막 좋지도 막 나쁘지도 않은데 최근 경기는 사실 2경기 정도 지금 안 좋은 상태다라는 거. 박세웅 선수는 뭐 계속 좋죠. 네, 계속 좋아서 지금 또 시즌 9연승에 도전을 하는 박세웅 선수인데, 아무쪼록 1차전을 잡아야지 좀 편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1차전에 또 레이스 선수를 잘 공략을 하고 박세웅 선수는 잘 던져가지고 승리를 하고 출발했으면 좋겠고, 2차전이 약간 이제 재밌는 매치업이 돼버렸는데 이민석 선수 대 최원태 선수가 맞대결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민석 선수는 지난주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나오게 됐는데, 이 이민석 선수가 또 좋은 투구를 하려면은 1차전의 승리가 굉장히 필요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원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딱 최원태 선수가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3승 2패 42.2이닝 4.43 평균 자책인데 근데 시즌 전체 성적은 좀 아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전체 그 경기 등판에 보면 4월 16일에 LG전에서 3.1이닝 6실점으로 이때 많이 맞아가지고 평균 자책점이 4점대 중반인데 그 경기 말고는 그냥 딱 최원태 선수의 준수한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빼면은 전체적으로 3점대 한 초반 정도의 좋은 평균 자책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등판들도 이때 4월 16일 이후로도 4번의 등판 동안 다 준수한 모습 보여줬고 다 5이닝 넘겼고 다 3실점 안쪽으로 실점을 하면서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는 최원태 선수의 장점, 그리고 라이온즈 파크를 쓰는 선수인데 피홈런도 별로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원태 선수가 삼성 가면서 사실 너무 비싸게 영입한 게 아니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이 정도 선발 투수를 구하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라서 잘해주고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롯데를 상대로 해서 우리는 일단 또 그러니까 5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이 정도가 약간 평균적인 수치인 것 같은데 또 공략을 잘해가지고 우리 팀도 이제 또 이겨야 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최원태 선수를 또 잘 공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의 그 사직이 들리는 밤에 그 라디오 콘텐츠였고, 이게 항상 시작할 때는 이 라디오 콘텐츠가 좀 가볍게 오늘 좀 너무 오래 안 하고 적당히 하고 마무리해야지 생각을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얘기가 길어져가지고 굉장히 분량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추억의 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오늘 이 영상 밑에 또 여러가지 댓글들 사연 남겨주시면 또 다음 사직이 들리는 밤에 소개해드리고, 오늘의 약간 메인 그 사연 주제로 드리는 거는 야구장 음식의 추억들, 그 앞에 맨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옛날에 어디서 튀겨왔는지 모르는 통닭 하나 김밥 두 줄 요 얘기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야구장 최애 음식이라든지 여러가지 야구장 음식에 관련된 것들 소개해주시면은 제가 또 메인 화제로 삼아보고, 그 외에도 여러가지 그냥 사연을 남겨주시면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오피였고요. 재미있게 보고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슈퍼땡스까지 감사드리겠습니다. 투원투지 승리를 위한 전진 롯데 자이언츠.